바람 펴서 이혼하는데 재산 분할을 50%나 해줘야 되냐? 상대방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니까 재산 분할을 덜 해줘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적용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급등 문제랑 좀 맞물려가지고 최근 뭐 5, 6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른 부분은 그냥 쌍방이 기여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해라. 안녕하세요. 든든한 친구들 이창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위자료의 적정 기준 그리고 재산 분할의 진짜 계산법입니다. 바람 펴서 이혼하는데 재산 분할을 50%나 해줘야 되냐? 반드시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이유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치 않아서 그러실 것 같아요. 위자료가 그러면 어떤 건지 좀 의미를 이지선 변호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위자료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받아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 부정행위로 이 혼인이 지속할 수 없게 됐으니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배상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 분할은 어떤 개념인지. 재산 분할은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혼인 기간 중에 누구의 기여로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따져서 재산 관계만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 바람을 폈다, 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개념에서 나누는 것이죠.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위자료의 개념이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자, 그 부분은 재산 분할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변호사 상담하고 소송의 결과를 받으실 때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위자료 액수에 엄청 실망들을 하십니다. 나는 배우자의 바람으로 거의 인생이 무너질 정도의 고통을 느꼈는데 보통 2, 3천만 원입니다. 수십 년간 바람 피고 뭐 밖에서 애 낳고 가정을 이루신 분 정도 해야 저는 5천까지 받아본 게 최대였어요. 최근에 그 노소영 최태원 사건에서 위자료가 한 20억 인정돼서 앞으로 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한 2, 3천만 원 정도가 위자료 수준입니다. 증거 같은 게 좀 제출이 필요하지 않나요? 혹시 어디까지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해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흥신소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바람피는 장면을 막 사진을 찍거나 막 이런 것까지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결국에는 법관이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인데 뭐 숙박업소 출입 기록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되고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다만 뭐 증거가 좀 구체적이고 많으면 뭐 액수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반드시 말씀드리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청, 감청이 부부 사이에도 불법이거든요. 범죄 행위인데도 그냥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 게 도청이나 감청 장치 같은 거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그거 자체는 불법인데 그거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어디 숙박업소 앞에서 차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출동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내가 도청하거나 감청했다는 걸 저쪽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방법이 조금 더 많이 피할 사용되고 수 있는 있는 것 방법이 있죠. 같습니다. 사실은 예, 예. 도청 계속 하다가 특정 멘트를 따내서 거기를 찾아 들어간다든가 하면 되니까. 위자료 외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는 완전히 별개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니까 재산 분할을 덜 해줘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적용되지 않고요. 조금 반영되는 경우라고 하면 남편이 알고 보니까 10년 정도 딴살림을 하면서 아예 자녀도 있고 한다. 거기에 돈을 실제로 쓰게 되니까 이건 부부 공동재산 유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는 것이지 재산 분할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재산 분할은 기여도라는 거로 기본적으로는 평가됩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아내분은 일을 안 하시고 남편분은 이제 밖에서 경제활동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이 육아나 가사를 함으로써 이 가정 공동체에 기여한 거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요즘같이 뭐 맞벌이 하시는 경우에는 적게 버시는 분이 육아나 가사에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혼인생활 전체를 봐가지고 평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인 기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좀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2년 이하에서는 공동재산 형성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많이 봐서 각자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식으로가 제일 많이 되고요. 원만한 혼인생활이 10년 정도 되고 자녀분도 있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5대5에 유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가져온 재산이 한쪽이 많았을 경우에는 또 10년이라고 해서 5대5라고 하긴 어렵고 한쪽이 좀 압도적으로 돈을 뭐 많이 벌고 그러면서 육아 가사도 뭐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네, 결국 네, 다를 네. 수밖에 없고. 네. 사실 뭐 한쪽의 경제적 능력이 확 뛰어나면 재산 분할은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율이 낮아도 절대 금액은 월등히 크니까 사실 다 감안을 하시는 거고 50% 정도 받으려면 남편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급여 소득을 올린다고 했을 때 10년에도 20년 살고 애 키우고 한 전업주부라면 한 50%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급등 문제랑 좀 맞물려 가지고 양상이 달라지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일방이 처음에 가져왔던 재산 뭐 이런 것들이 기여도가 꽤 반영이 되고 했는데 최근 뭐 5, 6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른 부분은 그냥 쌍방이 기여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파트 급등 이것 때문에 이혼 시기에도 영향을 엄청 미칩니다.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어떤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올라간다, 소송을 끌어야겠죠.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있을 정도로 아파트 값이 변하면 그런 영향을 미쳐요. 네, 오늘은 그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봤는데요. 변호사님이 이혼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이혼 빨리 해라. 제가 뭐 종용, 방조하자는 게 아니고 이혼을 결심을 빨리 안 하고 끌수록 상대방의 더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나만 더 힘들어지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이 좋을 때도 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쪽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뭐 재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금방